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시키겠다. 수도권의 대형 이슈를 국민의힘이 내놓으면서 벌써부터 이 지역 주민들은 물론 수도권 전체 그리고 정치권까지 술렁이고 있습니다. 오늘자 동아일보 오면 보시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김포의 서울 편입을 연내 입법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러자 야당에서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를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여론을 주시하겠다. 자, 주도권을 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추진해야 할 건가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을 만드는데 이게 법이 필요하거든요. 법을 바꿔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정부 부처에서 만드는 법안이 있고 의원들이 직접 발의하는 의원 입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에서 발의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도 아예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국민의힘은 속도를 내겠다 지금 이렇게 강조한 만큼 연내에 이 내용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정부 발의 대신에 의원들이 하는 입법으로 절차를 조금 간소화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다만 이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이 입법 발의에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상임위 표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점들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야당이 이슈 선점을 하지 못해서 여당으로부터 휩쓸리고 있는 만큼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여당과 같이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여당과 같이 야당도 한번 협조를 할 용의는 있다. 예, 다만 이제 구체적인 방안, 특히나 뭐 김포를 편입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쓰레기 매립지로 뭐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의 뭐 세부안을 놓고서는 여전한 갈등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예. 큰 틀에서는 행정 대개혁을 논의하겠다 이런 취지로 행정구역 전국에 대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일정 부분은 호응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자, 결국 총선 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놓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속도를 내는 이유 뭘까요? 자, 수도권 지역 지금 의원들 분포가 정당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잠시 보시죠. 자, 너무 앞서가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향 지역은 민주당 3석, 정의당 1석, 김포는 민주당 2석, 부천은 민주당 4석, 광명은 민주당 2석, 성남은 민주당 3석에 국민의힘 1석. 수도권으로 보면 지금 국민의힘 거론되는 도시는 한석밖에 없어요. 지난 총선에서 다 민주당이 이른바 휩쓸었던 지역입니다. 이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어차피 이거는 총선을 5개월 정도 앞두고서 지금 국민의힘이 내건 대형 공약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약은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내세웠던 뭐 수도 이전 공약이라든가 예.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웠던 뭐 뉴타운 공약이나 뭐 이런 거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의 그 핵폭탄급 공약이라고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지금 현재는 김포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김포 외에 서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치단체들은 뭐 이 기회에 우리도 그러면 지금 뭐 경기 북도 남도 나누느냐 뭐 이런 게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예. 경기 북도나 뭐 경기 남도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러면 차라리 서울특별시민이 되는 게 훨씬 나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그 주민들이 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런 주민들의 표를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자, 저는 뭐 홍익표 원내대표가 뭐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행정 대개혁 얘기를 하잖아요. 예. 저는 이거는 내심 반대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찬성이 아니고요. 어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국민의힘의 공약에 자기들도 참여를 해서 이 김포 서울시 편입 같은 거를 행정대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약간 물을 타서 이 득표력을 좀 감소시키겠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국민의힘만 그러니까 이게 추진하는 게 찬성이 아니라, 아닙니다. 우리도 추진하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문제가 있네. 우리는 행정대개혁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다른 포장으로 이걸 자기네들이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이 예. 이슈를.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총선 때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여야 간에 벌어질 것이고 이미 이니셔티브는 국민의힘이 쥐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은 어정쩡한 상태에서 끌려갈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의미가 있는 건 뭐 다른 걸 떠나서 그동안은 총선 이슈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 같은 게 줄을 이뤘다면 이런 네거티브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직접 관련 있는 공약 이게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국민들께 어떻게 보면 신선해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저는 공약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사실 이게요, 무슨 총선을 딱 바라면서 이걸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좀 속사정을 좀 알거든요. 예. 사실은 이걸 맨 처음에 이 원인을 쏘아 올린 분은 김동연 지사예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잠시 뒤에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김포시 입장에서는 지금 김포시장은 국민의힘인데 김포의 국회의원 2자리거든요. 예. 2석은 민주당이에요. 어. 근데 지금 김포시장 입장에서는 당장 이렇게 북부에 속하게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만약에 예. 그대로 간다면, 김동연 지사 입장대로 간다면. 예, 북부에 간다면 예, 그러면 자기만 외딴섬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한강이 딱 가로막혀 네, 있어요. 예. 그러면 김포시장 입장에서는 맨날 시민들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아니고 그다음에 김포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교통 지옥이에요. 그렇죠. 예, 그걸 김포시장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바에는 우리는 서울시로 들어가서 가는 게 맞지. 우리가 왜 경기 북부에 가느냐. 이런 김포 시민들의 마음이 사실은 시장이 그냥 대변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걸 국민의힘 중앙당과 이걸 정책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공약을 걸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나온 거지. 사실 이거를 뭐 총선을 목표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막 국민의힘이 끌고 가겠다.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김포가 이제 서울시 편입 이 부분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사실 그 근처에 있는 광명이나 고양이나 그러면 우리는 뭐야? 뭐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핵심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경기 북부 남부 나누는 거는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섣불리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김포 같은 경우는요,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지난번에도 그 서울까지 직접 오는 그 경전철 그걸 추진했었는데 서울역까지 이게 그때 뭐 될 듯 말 듯 하다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서울역까지 갈 수 있는 게 한 번 놓쳤고 그래서 지하철을 또 연장하자고 했는데 김포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부천을 거쳐서 와야 된다. 옆에 또 부천이 있거든요.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울에 대한 그런 여망이 큰 곳인데 이 파급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포 시민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뭐 메가톤 이슈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김포 문제가 아니라 이제 수도권 전체에 이제 파급되게 생겼고요. 대한민국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공화국이다 이렇게 말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고 이미 수도권이 50%를 넘어간 게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집중이 되고 있는데 과연 정부 여당이 대한민국 전체의 이런 그 균형적인 발전이나 지역 어떤 지방자치분권을 고려하고 이야기한 것인가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앞에도 말했지만 저번에 유타운 같은 경우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들을 하우스 푸어로 만든 아주 무책임한 공약이었고 당시 2008년 총선에서는 재미를 봤지만 그 자체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욕망을 부추기는 선동 정치를 시작한다는 것이 여당발 대표에서 그냥 시작돼서 비로소 이제 논쟁이 되기 시작할 건데 이 기회에 대한민국의 어떤 행정 대개혁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정말 심도 있게 다룬다면 전화위복이 계기가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총선에서 한탕하기 위해서 뜻다방 방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이거는 지켜보는 국민들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즉 대한민국 전체를 그냥 서울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이 경기도가 서울이 다 된다는 이런 구상까지를 포함한다면 이건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게 지방화 시대를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아직 논의도 되지 않은 이야기를 여당 대표가 이렇게 터뜨려 버린다면 이거는 예. 정말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참고로 요즘만 말씀드리죠. 서울시 면적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나 넓으냐. 지금도 넓은데 끝에서 끝까지 한 30km나 되는데 거기서 더 넓혀라는 의견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뭐 뉴욕은 서울의 거의 2배 수준이고요. 그리고 영국 런던은 거의 2.5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평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넓힐 여지는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서울에 사느냐 아니면 경기도민이냐에 따라서 아파트 집값이 달라질 수도 있대요. 요게 또 이제 주민들한테는 크게 와닿는 건데 자,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봤답니다. 기자들이. 지금 전문가들은 그럼 김포 집값 어떻게 전망한대요?
이게 행정구역이 바뀌게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집값이랑 직결되는 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된다고 하면 최소 기본값으로 3억 정도는 널뛸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 취재기자도 김포에 직접 가서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기도 했는데 예. 이제 시민들은 말씀하신 대로 뭐 김포 골드라인 교통난이 너무 심하고 뭐 의료시설도 대형 병원이 김포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병원 유치 같은 것들도 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하고, 다만 그리고 또 이제 나아가서 집값 상승의 문제를 기대하는 목소리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예, 물론 뭐 기대 심리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 집값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다른 쪽은 또 이게 또 어떻게 반영을 될지는 몰라요. 지금 섣불리 투자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건 전해드리고, 문제는 아니 근데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지? 왜 나왔을까? 갑자기 김포를 서울로 간다는 얘기 나 처음 듣는데,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게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얘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 먼저 시작은 경기도였습니다. 경기도가 저 위쪽도 있고 아래쪽도 있잖아요. 의정부, 뭐 포천, 여기서 수원까지, 성남까지, 더 밑에 뭐 용인까지. 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아예 남도 북도로 나누자는 제안이 공론화돼 왔었습니다. 저 지도처럼. 근데 김포 보세요. 저 왼쪽에. 저 김포는요, 경기 북부의 지도상으로는 가까워요. 근데 김포 남쪽은 인천이에요. 김포 서쪽은 서울이고, 김포 북쪽에 가까우니까 그럼 경기 북도로 하면 되겠네. 근데 한강이 있어요. 김포에서 뭐 한강 다리 건너면 되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서울에서 서울 남부 왔다 갔다 하는 다리는 10여 개, 제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꽤 많잖아요. 근데 김포에서요, 저 일산이나 이쪽 그 파주 건너가려면요, 다리가 한 2개, 뭐 몇 개 안 돼요. 다리 놓으면 되겠지, 언제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 왜 우리는 섬이 되냐고, 우리 김포는 왜 섬이 되냐고.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차라리 서울에 그냥 편입시켜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김포는 경기 북부에 있는 다른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생활권역이 좀 달라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김포시에 사는 주민들의 상당수가 뭐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뭐 거의 뭐 10% 이상이 매일매일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김기현 대표 말에 따르면 뭐 85%가 이 서울과 연관된 주민들이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경기 북도에 포함이 돼 있다면 그거는 뭐 생활권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로 섬 같은 그런 이제 기능을 하게 되고, 예. 그렇지 않고 만약에 서울권역으로 하면 서울권역에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이제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지역 주민들은 뭐 현재 아직 여론조사 결과 같은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 주민들은 압도적으로 서울 편입을 찬성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 뭐 이런 걸 들어서 정말 지역 주민들이 우리 서울 편입 찬성합니다라고 한다면 예. 그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공약이 실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김동연 지사가 사실 이 문제에 불을 붙였는데 본인 공약입니다. 경기 남도 북도 분할이.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김포를 지금 서울에 서울로 편입하는. 이렇게 편입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김동연 지사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는 김포시가 경기도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자, 김동연 지사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는 서울 편입을 희망한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진 바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그건 아직 진작에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실성이 별로 없다? 네, 저는 자, 게다가 민주당도 적극적인 건 아닌 것 같아였어요. 오늘 협조하겠다, 행정 전반적인 어떤 손을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뜬금없는 발표다. 김기현 대표의 김포 관련 발언이 좀 있었는데. 네, 굉장히 뜬금없는 발표였다. 그리고 이런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다. 네, 는 입장입니다.
왜 뜬금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아니, 난감하죠. 어. 그리고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오호.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슈 우리가 뺏겼네. 아. 예, 이런 생각이 뭐 다 느껴지잖아요. 그게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은 서울시도 서울시 입장에서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되는 거가 나쁘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일단은 김포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예. 일단은 자기 집값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지금 뜬금없다. 그거의 포인트에 맞춰서 살펴볼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 그 김포의 갑을 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반응이요. 오. 지금 반응 나왔어요? 기자분들의. 아직 반응이 없네요. 공식 반응은. 예,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어. 얼마나 난감하면 지금 반응이 없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반응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반응이 없는 걸로 봐서 제가 볼 때는 난감한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 민주당은 반대로 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언론도 그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면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찬성도 반대도 못하는 상황. 대형 이슈 주도권을 빼앗겼다. 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메가서울 구상에 뚜렷하게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아직까지 못 내고 있다. 다소 어정쩡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이른바 선거용 포퓰리즘이다라고 하면서도 당장 아니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데 나는 반대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파장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계속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건 명백하게 선거용입니다. 선거용은 그냥 사탕발림이죠. 실제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리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뿐이죠. 실제 이게 국회에서 통과까지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행정구역 개편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 건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는 뭐 땅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욕망을 부추기는데 이 욕망 말고 손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특별시로 들어가면 구가 되는데 이 특별시 안에 구는 실제 그 행정의 예산이나 집행은 서울시가 집중돼 있고요. 돈은 그래도 기초 시군구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서 예산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실제 이런 것을 집행해 나갈 때 그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김포시만 떼서 들어간다는 것 찬성할 수도 없고요. 지금 거론되듯이 뭐 고양, 시흥, 가천 뭐 이런 남양주, 구리 전체가 다 서울시로 편입되는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경기도와 서울시를 합치는 문제까지를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교훈을 보면 2008년 은평 뉴타운을 보면 됩니다. 그때 민주당이 어정쩡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분들은 찬성하고 어떤 분은 뭐 말도 잘 못하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10년 동안 고통을 받았거든요. 잘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그래서 이때 정치인은 국민을 보고 소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정치의 유불리를 따져서 절반쯤 찬성하고 절반쯤 반대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고 본인들이 명확하게 대한민국 행정이 어떻게 나가야 되고 대한민국 국토의 균형 발전 또 자치 분권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종합적인 토론을 해 나갈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전반적인 뭐 지금 막 취재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최지영 기자 취재해봤을 때는 어떤 반응이 많다고 봐요? 일단 지금 계속 말씀 주셨던 김동연 지사가 주장했던 경기 남북부를 나누는 안, 이 안은 지금 경기도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의원실 마와리까지 돌면서 의원실 곳곳을 다니면서 엄청 설득 작업을 했었다고 해요. 어허. 그런데도 아젠다 세팅이 못 됐던 데는 그 북부, 특히나 북부에 있는 경기도 의원들이 북부 편입을 반대를 한 거예요. 사실상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북부는 아무래도 남부보다 더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굳이 뭐 고양이나 이런 뭐 100만 인구가 넘는 그 시가 고양시가 뭐 북부로 편입돼서 오히려 그 이미지를 추락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호응을 제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김동연 지사가 주장하던 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못한 상황에서 그건 그거들을 제대로 못했는데. 근데 이거를 아이디어 삼아서 오히려 여당이 지금 이슈를 선점해가고 메가시티로 키우겠다 서울을 이렇게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뒤늦게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그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통화를 해봤더니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포에 지금 민주당 의원 2사람이 아직까지 입장을 안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정미경 의원님 말대로 예, 저도 오늘 아침에 연락했을 때 당연히 답이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정책위의장이 취합해서 그 두 명의 의원들과 대화를 해본 바로는 예. 지역 주민들과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입장 표명을 두 민주당 의원이 공식적으로 정책위의장한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예, 말씀하신 대로 김포시가 이렇게 고립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는 없고 당장 총선도 임박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이슈는 조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의원 발의 말고 조금 더 이제 행정구역을 바꾸는 일이다 보니까 좀 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 된다 이런 전제는 조금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최백무 의원님께 이 문제 말씀드리고 이따 같이 질문 드리죠. 네. 자, 뜨거운 이슈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도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수도권, 아까 김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광명, 뭐 이런 다른 이 서울 주변에 있는 도시들, 구리, 하남. 자, 그 얘기 들어보시죠. 김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지역은 지역에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지역민들이 요구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뭐 광명이나 구리, 하남에 계시는 분들은 아니 왜 김포만 해줘요? 우리도 서울 가까운데 나도 서울 생활권이랍니다. 나도 서울로 출퇴근해요. 광명은요 02로 시작해요. 전화번호도. 과천도 전화번호도 똑같아요. 02로 시작하는 거는. 근데 우리는 서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부터 해줘야지. 이런 얘기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다 나올 수는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김포는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런 특수성 일단 뿜어져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 절차가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김포만 일단 놓고 보면 예. 일단 먼저 시작했으니까 저는 김포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먼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예, 우선적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김포 시민들의 그 이제 투표나 내지는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게 먼저예요. 예. 그러면 그게 의견이 이제 어느 정도 취합이 되면 예. 그게 서울시 의회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은 굳이 투표를 안 하셔도 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의회에서 결정해 주면 사실은 절차가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의원 입법이 통과가 되면은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민주당 중앙당의 입장과 그 민주당 김포 국회의원 2사람의 입장은 좀 달라 보여요. 왜냐하면 그 어떻게 다를까요? 민주당 김포에 있는 국회의원 2자리 그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은 김포 시민들이 다 원하는데 자기들이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시민을 자기네들이 대표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는 서울 편이 반대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네. 지금 얼마 전에 김포시장은 또 국민의힘이 됐기 때문에 네. 지역의 위기감도 있을 텐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갖고는 뭐 나 떨어지겠다 뭐 이런 거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또 중앙당 입장은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먼저 어느 정도로 해결이 되는지 하나씩 국민의힘은 차근차근 나가야 된다고 봐요. 예. 왜냐?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해준다고 했다가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자,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총선까지 이 문제 어떻게 전개될까요? 민주당은 결론적으로는 아마 이 문제에 찬성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문제를 총선용이다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총선용 뭐 얄팍한 무슨 그 공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민주당 지지자들의 대세이기 때문에 자, 그런 민주당 지지자들의 요구를 민주당 중앙당에서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민주당의 김포 지역 국회의원은 달라요. 그 유권자들이 원하는 거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뭐 따라갈 수밖에 없고 중앙당은 중앙당대로 당 전체의 지지 움직임에 편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일반 유권자들, 서울 주변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일반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민주당은 반대하는구나 라고 저 인식을 할 가능성이 좀 대단히 높다고 봐요. 이런 어정쩡한 상태가 앞으로 총선 때까지 아마도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계속 추진할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막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거기에 동승할 수도 없고 이런 어정쩡한 상태인 가운데에 총선을 치를 것이다. 제일 무서운 거는 김포 안 해줘? 그럼 우리도 안 되겠네. 우리 광명도 안 되겠네. 그런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마 뉴타운
그 열풍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